스마트폰에 검색어 1번 이재명. 보통 자기 이름 제일 많이 쳐봅니다. 이재명이 하면 백도 없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호텔에 저를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86년에 사법시험 합격했을 때 경인일보에서 저를 취재했던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앞으로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제가 실제로 이걸 그대로 지켰습니다. 남들이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던 거, 피하던 거, 이런 거 제가 많이 한 거예요. 제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백도 없는 사람. 전 투영 노무현, 사실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닮았다는 얘기 사실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현장에서의 실천이나 이런 건 제가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실제로 많이 비슷하다고들 하네요. 이 사회자가 요새 약간 왜곡돼서 필요한 일을 시원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사회다 행보라고 해달라. 사회다 발언 이러니까 말만 하는 거잖아요. 지지율, 이건 사실 제가 맨날 찾아보는 거죠. 지지율이 높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뭐 솔직히 그렇죠. 근데 연연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개미입니다. 개미, 왕개미. 이재명 캐머즈라고 해서 뭐라고 뭔 관계가 있나 봤더니 아무 관계가 없는데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재명 캐머즈가 사기입니다. 경기도에서 고양이 입양센터 만든 거고요. 고양이 입양센터는 처음이에요. 근데 수정구청에 길고양이 밥 주기, 길고양이 괴롭히지 말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이런 사진을 보는 사람은 재밌나 봐요.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좋아요 눌러줘야지. 우리 SNS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뜻을 같이 해주고 또 소소하게 뭐 정도 나누고 우리의 미래도 함께 구성하고 실천해보는 이런 공간이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평소에 하던 일이긴 한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혼자 사니까 쑥스럽네. 뭐 다른 자료들 좀 찾아보니까 또 세상스럽고 또 감회도 새롭고 그러네요. 제가 가진 열정이나 성의, 책임감 이런 거 잘 좀 파악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1976년) 봄,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공장 노동자의 삶을 살며 후각도 팔도 망가졌지만 현실의 냉정함을 배우게 된 아이. 모두 책임을 피하라 할 때 묵묵히 유족 곁을 지켰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책임은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두 번째 정견 발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장기간의 코로나19 앞에서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정말로 극심합니다. 코로나로 병들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절망적 외침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20명이 넘는 분들이 절망과 좌절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포의 맥주집 앞에 놓인 국화송이 카드 고지서에서 감당 못했던 깊은 절망이 보입니다.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지원은 주어져야 합니다. 충분한 지원과 손실보상,
그리고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줘야 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으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은 근대화의 문을 연 도시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시외전화, 현대식 승용차 공장, 이게 모두 인천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제물포 개항 후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 인천은 국제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대표 국제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유서 깊은 도시인 만큼 난제도 많습니다. 교통망 부족, 도심의 단절, 신구 도심의 불균형, 산업단지의 노후화 다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힌 공약들을 확실히 실천해서 인천의 변화와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정치인은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저의 공약 이행률 95%로 약속의 실천을 보증하겠습니다. 제 삶에서도 그랬지만 저는 공직에서 최선을 다했고 국민이 인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제 휘하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했고 우리 경기도민들은 전국의 최고 평가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공직자의 최고 덕목은 역시 청렴입니다. 고난과 세금은 오로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유혹은 기본이고 친인척 측근들의 요구, 권력자들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기득권과 싸워 이겨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공직자 자신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4일에 3일간을 수사, 감사, 조사받았습니다. 윤석열의 서울지검이 무혐의 종결된 사건까지 꺼내가면서 피의자를 압박해서 이재명의 허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먼지털이 수사했답니다. 친인척 비리를 원천봉쇄하려고 형님의 시정 관여를 막다가 골육상쟁까지 겪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소까지 됐고 고통받았지만 그 덕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긴 부동산 불로소득 시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알려진 성남시 정자동의 토건 투기 저지 운동을 하다가 저들의 반격을 당해서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해괴한 제목으로 구속까지 됐습니다. 권력과 투기 세력의 거대한 유착과 부패를 목적해서 부패와의 전쟁을 준비했고 그래서 일부러 대학원에 진학해서 지방정부의 부패 극복 방안이라는 연구까지 했습니다. 공직자가 된 후에는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 이것보다는 우선 저와 가족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청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남시청 화장실에 부패 즉사 청렴 영생, 부패 지옥 청렴 천국 이런 구호도 쓰고 어떻게 검찰이 공직자들의 부패를 찾아내는지 설명문까지 붙여놨습니다. 특수부 검사를 초청해서 공직 부패가 가져올 참혹한 결과를 교육했습니다. 우리가 어항에 든 금붕어다 숨길 게 아니라 숨길 일을 아예 하지 말라 간부회의 직원조회마다 귀가 닳도록 반복했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투기 세력과 유착한 국민의힘이 LH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민간 개발로 돌려가지고 개발이익 100% 먹으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이익 100% 환수하겠다고 했더니 저와 인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청탁,읍소 압박했습니다. 여야 없는 정치권 인사들, 사법연수원, 초등학교 친구, 촌수도 모르는 먼 친척, 소년 노동자 시절의 공장 동료,
심지어 50여 년 전에 제 유아 시절에 저를 만났다는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친구까지 개발 방식을 놓고 2010년부터 성남시에서는 4년이 넘도록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권력으로 개발 이익 100% 환수하는 공공개발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민간 개발에서 100% 개발 이익 취득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민간 자본과 역량으로 개발하되 개발 이익 대부분을 회수하는 세 번째 방법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2015년 당시에 이 사업에는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이 필요했고 성남시는 개발사업 직접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성남시는 4,400억 원을 사전 확정해서 보장받고 민간 사업자는 사업자금 다 부담하고 사업 수행 다 책임지는 대신에 1,800억쯤 되는 걸로 예상되는 이익 가지기로 했습니다. 지가 하락 상승에 따른 또는 지가 상승에 따른 위험과 기회는 민간 사업자 몫으로 돌렸습니다. 성남시 몫은 사업이 흑자나든 적자나든 상관없이 사전 보장받았습니다.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들이 알아서 정할 일이죠. 성남시가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개발 이익 100% 민간업자 주려고 권력 총동원해서 공공개발 막은 거 국민의힘이고 화천대유에서 부정한 돈 받아 챙긴 것도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5,500억 원 환수했습니다. 저 이재명이 그들과 싸우지 않았으면 5,500억 그조차 민간업자 국민의힘 입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 시도하지만 저 이재명 죽지 않습니다. 때릴수록 저는 단단해집니다. 파면 팔수록 부패 정치 세력의 민낯만 드러날 겁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 제도 즉각 도입해서 불로소득공화국 완전히 끝장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없고 집값으로 우리 서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여러분의 지지에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